김백도입니다. 어제 방송된 미스트롯4 공식 시청률, 릴슨 코리아 집계 전국 평균 시청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항상 밤 늦게 이렇게 방송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아침 8시 한 대략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청률이 발표가 되고 그게 기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자마자 밤 12시 30분에 썸네일로 시청률 하락 이렇게 쓰는 건 거짓말입니다. 시청률이 그때 발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시청률이 발표가 된 부분을 제가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청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참 시청률이 치고 올라가야 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미스트롯4는 어떻게 3회에서 시청률이 하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가 자세하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완이와 양 얘기 잠깐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방송된 부분에서 이 완이와 양의 정말 절절한 사연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셔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화가 됐네요. 박세리 씨, 가장의 무게 느껴져. 완이와 양 노래의 눈물. 박세리 씨가 진짜 완이와 양의 그 사연과 노래를 듣고 많이 울었죠.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4에서는 유소년부 마스터 예심이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 완이와 양이 간절한 무대를 꾸몄죠. 그녀는 미얀마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한국의 행복을 찾으러 왔는데 행복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미스트롯4에서 행복을 잡으러 왔다. 고향인 미얀마 상황이 내전으로 좋지 않아서 엄마 동생들과 한국에 와서 살게 됐다. 아버지는 미얀마에서도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렇죠.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남동생 둘 이렇게 4가족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여기 오면 난민 신분을 받고 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자, 이게 여기서부터 제가 트롯 전국체전에서 완이와 양의 모습을 보고 그때 정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도 했고 또 정말 깨끗한 그 목소리로 맑고 청아한 노래를 들려줘서 그때부터 응원을 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럭무럭 성장해서 고3 여고생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큰 병으로 별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2 남동생과 완이와 양만 세상에 남은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완이와 양이 실질적인 가장이 고3 수험생인데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됐죠. 실용음악과를 지원했는데 실용음악과 계열에서는 명문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앞으로 완이와 양의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예술대학교가 예전에는 남산 있는 데 있었어요. 서울에 충무로 옆에. 근데 수년 전에 이미 이사를 가서 지금은 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까지 이 통학을 해야 되는 입장, 또 실용음악과 하면은 공부할 게 많거든요. 실기도 배워야 되고 이론도 배워야 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역할도 해야 되는데 2 동생을 건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기사를 일단 계속 읽어보죠. 동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엄마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죠. 완이와 양이 그래서 유진아 씨의 모란을 열창했는데 엄마에게 외치듯 간절히 목소리를 내서 불렀죠. 모든 이들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총 18개의 하트를 받으면서 예비 합격자 이름에 올렸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박세리 씨 울컥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죠. MC 김성주 씨 이유를 묻자 박세리 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그냥 가장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너무 감명 깊었고 앞으로도 잘 성장해서 동생들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세리 씨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물론 박세리 씨의 선택이고 이걸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박세리 씨가 아니라도 저는 다른 분들 중에 누군가 나서서 완이와 양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장윤정 씨일 수도 있고. 근데요, 완이와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막막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머님도 별세하시고 두 동생을 그렇지만 지금 사실 노래 실력 자체는 인정을 받았고 트롯 전국체전부터 해서 일정 정도의 이미 가수로서의 그 인지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용음악과도 매우 그 탄탄하고 명문대로 손꼽히는 서울예대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실용음악과는 또 그리고 이 과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수로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 좀 편의 제공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학점대로 정말 제대로 이수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편의를 이렇게 뭐랄까요, 협조를 해주는 외부에서 활동 자체가 또 공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도와줘서 완이와 양이 여기서 조금만 더 인지도를 높이고 가수로서의 기반을 다지면 충분히 지역 행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고3 수험생들과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년 계속 후원해주고 저는 그럴 필요까지도 없다고 봐요. 완이와 양이 가수로서 인지도를 조금만 더 높여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끌어주면 충분히 두 동생을 건사하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분명히 좋은 분이 나타날 것 같고 완이와 양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스트롯 4 마스터 예심 1라운드가 끝났고 진선미도 발표가 됐죠. 미는 길려원 씨, 그리고 선은 홍성윤 씨가 됐습니다. 예. 지는 이소나 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첫 무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예.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고 번번이 탈락을 했다. 제작진 그 사전 예심에서. 그러니 방송에 나오게 된 것, 이것만 해도 감개무량할 텐데 이소나 씨 같은 경우에 1라운드 진이 됐어요. 물론 1라운드 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종 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1라운드 진 되고 떨어지신 분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걸 잘 살려서 이소나 씨가 최종적으로 진선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번에 왕관을 쓴 게 의미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기세를 이소나 씨는 잘 몰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미가 된 길려원 씨나 선이 된 홍성윤 씨도 저는 최종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후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길려원 씨가 조금 더 여러모로 두각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홍성윤 씨도 그렇고 이소나 씨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요 세 사람을 좀 주의 깊게 앞으로 봐야 될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청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닐슨 코리아 집계 전국 평균 시청률 미스트롯 4 3회. 요게 아침 8시 한 10분 그 상간에 발표가 됐습니다. 12.6%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2회 시청률이 14%. 1회 시청률보다 훌쩍 상승을 해서 야, 이거 미스트롯 4 청신호 켜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웬걸요? 3회 시청률이 1월 1일 날 새해 첫날 방송이 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 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12.6%, 전국 평균 시청률이 1.4%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12.6%라는 시청률, 그리고 직전 회차보다 1.4%가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물잔에 물이 반 정도 남아있는 걸 가지고 어떤 분은 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벌써 반이나 먹었나? 반밖에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시청률이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1회 시청률 10.8%, 처음 시작
너무 낮았어요. 낮아도. 예,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두 자리 시청률을 사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14% 쳤으면 그 다음에 15%, 16%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떨어져 버려서 만약에 한 자리 숫자로 중간에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정말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에서 12.6%, 1.4% 빠진 게 저는 폭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어떤 분들은 1.4% 빠진 게 왜 폭락이냐? 아니, 그거는 폭락은 아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을 해요.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 저는 저의 생각이 있고, 뭐 이게 사실과 다른 얘기 김백도 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얘기는 12.6%로 시청률이 떨어졌는데 올랐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과 다른 얘기고, 1.4% 시청률이 빠진 걸 가지고 저는 많이 빠졌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건 제 개인 주관적인 판단, 논평을 여러분께 제공하는 측면이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제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뉴스엔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구 씨까지 등판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소나 씨가 초반 1라운드 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화제성을 양산했는데, 초반 기세가 무서운가 했더니 14%까지 치고 올라갈 때, 그랬더니 3회 시청률이 뚝 떨어졌어요. 1.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뉴스엔도 주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 미스터4가 3주 연속 두 자릿수 시청률을 나타냈다. 1월 2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 집계 평균 시청률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4는 전국 기준 시청률 12.6%를 기록했죠. 이날 방송에서는 마스터 예심 마지막 무대와 본선 1차 장르별 팀 데스매치 무대가 그려졌고, 다음 주 이제 방송되는 4회에서는 남아있는 팀별 데스매치,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 1대1 데스매치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순간에 덜컥하고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자, 스포츠 한국은 제목을 통해서 미스터4 3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미스터4 3회 이변은 없었다. 이소나가 진이 되고, 반전의 미 길려원까지 53팀 본선에. 자, 그러니까 이 이변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실은 이렇게 되다니, 야, 이런 참가자가 나와서 이런 돌풍을 일으켰다니, 그런 것 없이 무난하게 예측되는 사람이 진이 되고 선이 되고 미가 되고, 예측되는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그냥 다 보인의 흐름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청률에게는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선 1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3회 방송에서 보면, 그래서 장르별 팀 배틀입니다. 그래서 두 팀 맞대결을 해서 이긴 팀은 전원 올라가고, 진 팀은 모두가 탈락 후보가 돼서 일부만 올라가고 일부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장르별 팀 배틀이죠. 자, 이 장르별 팀 배틀 무대를 보신 어떤 김백도 채널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분 의견에 다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새겨들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팀전 들어가면서 갑자기 미스터4가 재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일부 마스터들의 오락가락 평가도 어이가 없고, 출전자, 참가자들의 사연에 따라 동정심 들어간 평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재미있나 보다 했는데, 개인 무대에서 갑자기 팀전으로, 그렇죠? 팀 배틀로 들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재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 일부 마스터들이 공감이 가지 않는 오락가락 평가도 좀 어이가 없고, 그리고 참가자들의 사연에 따라 동정심이 들어간 평가도 옳지 않다. 이게 저는요, 특히 이 참가자들의 사연, 서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번 몇 년 전 미스트롯 시즌 1, 미스터 트롯 시즌 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뭐 임영웅 씨의 경우에 정말 연천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와 함께 어린 나이에 포천으로 가서 거기서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시고 포천 송우리에서 어렵게 성장해서 무명 가수로 홍대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미스터 트롯 시즌 1까지 나왔다. 그리고 얼굴에는 누가 봐도 정말 안쓰러울 정도의 큰 흉터 자국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물론 임영웅 씨의 그 놀라운 가창력은 기본이고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게 한 해 두 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출연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곡절 있고 사연 있고 일찍이 부모님 중에 한 분 뭐 별세하신 분도 많고 또 뭐 어떤 병을 극복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찾아보면 다 그런 사연은 있거든요. 근데 매번 그런 사연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참가자들의 사연에 시청자들이 그렇게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들었던 그 사연하고 비슷하네. 재작년에 들었던 사연하고도 비슷하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가자들의 서사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점점 약발이 떨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액면 그대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들의 어떤 심사평의 논란은 뭐 항상 그거는 상수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제 생각에는 팀전으로 들어가면서 왜 맥이 팍 풀려버렸냐. 미스터 4가 이 참가자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 없이 바로 팀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공감도가 확 떨어진 게 아니냐. 예전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각됐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속도로 참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해 반복이 돼 버리니까. 근데 패턴 자체는 똑같죠. 1라운드 끝나고 팀전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예전 같으면 충분히 시청자들이 적응했지만 지금은 그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에 시청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뭐 참가자들 아직 눈에 익지도 않았는데 벌써 단체전이야? 이런 저희는 예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들은 왠지 참가자들한테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다른 거 봐야지. 채널 돌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옆 동네 현역가왕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죠. 현역가왕 3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미스터 4보다 한 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 지금 방송을 마쳤지만 어차피 나와 있는 데이터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현역가왕 3 같은 경우에 처음에 1회차는 8.0%로 시작해서 2회차 9.6%. 자, 요거보단 좀 더 올라가서 두 자리 시청률로 안착을 할 줄 알았는데 2회 큰일이 터졌죠. 2회 방송하기 전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요번에 미스터 4가 시청률이 상승하면 현역가왕 3와 시청률 격차를 더 벌이면서 뭔가 유리한 위치를 딱 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현역가왕 3는 엄청나게 큰 불상사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기서 한 15%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이거는 야호 이제 뭔가 우리가 승기를 잡았어. 조금 성급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요번에 3회 시청률이 미스터 4가 중요한데 툭 떨어진 겁니다. 12.6%로. 그러면 MBN 서혜진 PD는 가슴을 쓸어내기겠죠. 야, 요번에 미스터 4가 시청률 올라가면 난감할 뻔했는데 오케이. 3회에서 우리가 잘하면 반전할 수 있다. 오케이.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서혜진 PD는 실제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경쟁사니까. 자, 더군다나 미스터 4에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아쉽다고 생각될 지점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역가왕 3는 숙행시 불륜 논란이라는 엄청난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참 묘한 게요. 사건 반장 JTBC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슈화가 됐는데 그 사건 반장 단독 보도 타이밍이 현역가왕 3가 화요일 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날 월요일 날 사건 반장에서 이게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숙행시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현역가왕 3에 출연한 참가자
요렇게 소개만 됐지만 숙행시라는 건 금방 뭐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실명 공개가 되고 뭐 사방팔방 언론사들이 다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축 가라앉은 가운데 현역가왕 3 2회차가 방송이 된 겁니다. 예, 근데 떨어지진 않고 어쨌든 상승했는데 두 자릿수의 안착은 실패했죠. 그러면 어차피 숙행시 리스크는 다 2회차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방송되는 3회차는 숙행시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다 감내를 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3회차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미스트롯4는 요번 3회차에서 더 시청률을 벌렸어야 됐는데 오히려 시청률 차이를 좁혀준 꼴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스트롯4는 더 뼈아프고 현역가왕 3 측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 정도로 끝나기가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돼버린 게 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스트롯4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는 뭐 이제 다음 주부터나 아마 공개가 될 테니까 그 흐름은 아직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들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는 유튜브 조회수 성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1라운드 진선미를 차지한 참가자들의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제일 조회수가 높은 뭐 이 진선미 안에서뿐만 아니라 미스트롯4 전체 참가자들 안에서 제일 단연 조회수가 높은 참가자가 길려원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려원 씨를 상당히 유력한 참가자다, 최종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에 그렇게 진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되는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를 보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길려원 씨가 1위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위치를 점유한다 볼 수 있겠죠. 길려원 씨의 꽃바람 이 무대 영상이 물론 TV조선 조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이제 무대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 조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길려원 씨의 꽃바람 무대 영상이 120만 조회수, 100만 조회수 넘은 건 길려원 씨가 유일합니다. 이 미스트롯4 참가자 중에. 그리고 1라운드 선을 차지한 홍성윤 씨 같은 경우에 만개와 이 무대 영상이 57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진을 차지한 유소나 씨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제일 적어요. 46. 근데 이거는 유소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회의 무대가 공개가 됐고, 길려원 씨나 홍성윤 씨는 1회차의 무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주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조회수가 적은 거는 그걸 감안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일주일 차이를 감안해도 아마 유소나 씨가 100만 조회수를 다음 주 된다고 해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46만 조회수고.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 무대 영상 조회수 원탑은 길려원 씨입니다. 진이나 선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객관적인 지금 조회수 뭐 길려원 씨 120만, 홍성윤 씨 57만, 이소나 씨 46만이 그냥 보기엔 놀라운 조회수 같지만 예전에 미스트롯 시리즈, 미스트롯 뭐 시즌2나 시즌3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주목받는 참가자들 무대 영상 조회수가 몇백만을 넘어갔습니다. 300만, 400만, 500만. 그래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사람이 100만 조회수 간신히 넘어서 120만. 지금 뭐 이거는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약발이 많이 빠졌구나. 이게 사실은 시청률이 미스트롯4 3회 시청률 떨어진 게 시청률 프로그램 자체의 원인도 있지만 이게 대세 하락이라는 거, 그거 자체의 원인도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팩트의 강희롱 기자님이 10월 20일 이런 기사를 냈어요. 약발 떨어진 트로트 오디션, 파격의 목매는 현실. 이렇게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열풍이 대한민국 방송가를 뒤흔지 벌써 수년이 지났죠.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필두로 지난 6년간 수많은 후속 프로그램이 쏟아졌습니다. 뭐 MBC, KBS 뭐 트롯 전국체전 뭐 SBS에서도 했고, 지금은 지상파들은 다 손 뗐죠. 그리고 MBN과
그리고 TV조선에서만 지금 매해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중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장르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들여다보면 트로트판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초창기의 신선함과 폭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수명 다한 거 아니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발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지적이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강희롱 기자님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무명 가수나 신인 가운데 숨은 보석을 발굴해내는 재미가 쏠쏠했죠. 시청자들도 어머 어디서 저런, 물론 이명웅 씨 아는 분들도 있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디서 이명웅 같은, 어디서 영탁 같은, 어디서 이찬원 같은, 이렇게 어디서 송가인 같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전 시즌에 나왔던 가수 또 나왔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듯이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 있는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얼마나 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재탕 삼탕에 가까운 캐스팅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제작진은 이 같은 한계를 의식한 듯 파격 섭외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MBN 현역가왕 시즌1 여자편의 린 씨가 사실 발라드 R&B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타장르 가수인데 린 씨가 뭐가 부족해서 트로트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도전해서 화제가 됐고, 린 씨는 나름 트로트의 지분을 확보한 가수가 돼서 성공적인 사례가 됐죠. 결국 문제의 본질은 실력보다 스토리에 목을 매는 제작진의 조급함에 있다. 강희롱 기자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션은 원래 실력과 무대가 평가받는 장르지만 이제는 대중의 눈길을 끌만한 화제성이 없으면 방송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주인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제작진의 욕심은 어떤 그 서사, 사연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의 흐름을 통해서,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제작진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시청자들의 마음이 동하는 것,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작진의 욕심은 프로그램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노래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결국 오디션 프로그램 본질의 가치를 흐리고 그 인기를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결국에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매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젠 시청자들이 질리게 됐다, 확실히 그런 진단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스터4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소라 씨나 홍성윤 씨나 길려원 씨나 뭐 윤윤서 양도 있고 이엘리아 씨도 있고 염유리 씨도 있고, 그렇지만 뭐 이소라 씨나 염유리 씨나 이엘리아 씨는 우리가 다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홍성윤 씨, 길려원 씨는 새로운 얼굴이지만 왠지 모르게 옛날 같은 참신함이 느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매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이런 것들을 제작진이 어떤 묘책으로 타개할 것인가. 사실 김백도의 생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요번에 3회차에 주춤했지만 아마 4회차, 5회차 넘어가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초기 동력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고, 현역가왕 3 같은 경우에 숙행시 논란이라는 엄청난 암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 두 방송사 간의 시청률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보는 관전 포인트, 그 재미는 아마 좀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김백도가 더욱더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